프란스 드 바레의 책 차이에 관한 생각, 그 핵심만 아주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잖아요. 이분이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침팬지랑 보노보를 통해서 성별 차이라는 아주 뜨거운 주제를 탐구해요. 생물학이랑 문화가 어떻게 서로 엮이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핵심 포인트 바로 갑니다. 첫째, 성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불평등을 정당화할 순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보세요. 공격적인 침팬지 사회랑 평화로운 보노보 사회. 생물학적 기초는 비슷한데 사회 구조에 따라 젠더 관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 하나만 자연스럽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둘째, 생물학이랑 문화는 같이 가요. 어릴 때 장난감 고르는 거 보면요. 뭐 수컷 침팬지나 남자아이들은 움직이는 거, 암컷이나 여자아이들은 인형 선호하는 거 보면 생물학적 경향이 좀 있나? 싶죠. 근데 결국엔 문화나 사회적 학습이 이걸 훨씬 더 키우거나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셋째, 생물학은 그냥 설명을 해줄 뿐이지 이게 어떤 가치 판단이나 사회적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침팬지 수컷도 공격적이네? 그럼 인간 사회 불평등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잘못된 비유라는 거죠. 저자는 다름이 차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결국 이 책은요, 생물학적인 다름은 인정하자. 하지만 그걸 핑계 삼지 말고 우리 문화와 제도를 통해서 진짜 평등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여정 한번 떠나보려 합니다.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죠. 프란스 드발의 책 차이에 관한 생각. 이 책을 나침반 삼아서요. 인간의 성별, 그러니까 젠더라는 복잡하고도 아주 매혹적인 영역을 탐험해 볼까 합니다. 저희 손에는 이 책에 대한 여러 깊이 있는 분석 자료, 그리고 핵심 요약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장류 친척들, 그러니까 침팬지하고 보노보, 이들의 세계를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성별 차이에 대한 생물학적인 경향성,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영향,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서로 얽혀 돌아가는지 그 복잡한 춤을 좀 이해해 보려는 겁니다. 뭐랄까, 남자는 화성, 여자는 금성, 이런 단순한 구분 말고요. 좀 더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찰을 얻어보자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 전체를 꿰뚫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요, 분명히 생물학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드발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 차이가 곧 사회적 역할의 고정이나 불평등, 이런 걸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주목하는 것, 바로 우리와 유전적으로 98% 이상 일치한다고 하는 침팬지 그리고 보노보, 이 두 영장류의 극적인 대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 침팬지하고 보노보를 비교하는 게 이 논의의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전적으로는 정말 거의 쌍둥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데요. 이 두 종의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침팬지 사회는 보통 수컷이 지배하고 서열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때로는 집단적인 폭력성까지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보노보 사회는 좀 달라요. 암컷들 간의 강한 유대를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갈등이 생기면 공격보다는 성적인 접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사회적 스킨십을 통해서 긴장 완화나 유대 강화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암컷 보노보들끼리 보이는 갱고토 고나달 문지르기, 쥐지 문지르기라고도 하죠. 이런 행동들이 긴장 완화나 유대 강화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런 행동들이 있군요.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이렇게 비슷한 생물학적 출발점에서 어쩜 이렇게나 다른 사회 구조와 젠더 관계가 나타나느냐 하는 점이에요. 이건 결국 인간에게도 타고난 또는 자연스러운 단 하나의 젠더 모델 이런 건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생물학적 기반 위에서도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엄청난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같은 뿌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가지가 뻗어나갔을까 신기할 정도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의 흥미를 아주 강하게 끄는 관찰 결과가 바로 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 보면요, 어린 수컷 침팬지들이 주변에 있는 막대기 같은 사물들 있잖아요. 이걸 마치 무기처럼 휘두르거나 몽둥이 삼아서 놀이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찰이 나오고요. 반면에 어린 암컷 침팬지들은 그보다는 뭔가 좀 조심스럽게 다루거나, 심지어 엠버라는 이름의 침팬지는 낡은 빗자루 머리를 마치 아기 인형처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다니면서 돌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도 등장하죠. 이거 들으시면 혹시 주변의 아이들 모습 떠오르지 않으세요? 남자아이들이 자동차나 로봇, 총 같은 장난감에 좀 더 끌리고 여자아이들은 인형이나 소꿉놀이, 꾸미기 도구 같은 거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향 말이에요. 드발은 이런 선호가 단순히 부모나 사회가 주입한 결과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학습이 큰 역할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성별에 따라서 어떤 생물학적인 경향성 같은 게 먼저 존재하고 이게 사회적인 학습과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걸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드발은 바로 그 지점에서 본성이냐 아니면 양육이냐 하는 이 오래된 이분법적 논쟁의 틀, 이걸 좀 넘어서려고 해요. 그는 생물학적 소인이랑 문화적 환경이 뭐랄까 마치 무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분리되지 않고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연속적인 과정 속에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물론 이런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생물학적 차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또 사회적으로 형성된 불평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본질주의적 해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아, 본질주의적 해석이요? 네, 예를 들면 남자는 원래 공격적이고 여자는 원래 양육적이다. 이런 식으로요. 관찰되는 생물학적 특성이나 경향성이 곧 그 성별의 고정된 역할이나 본성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드발은 오히려 생물학적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 이게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의학 연구 분야인데요. 오랫동안 많은 임상 연구가 주로 남성 피험자를 표준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생물학적 특수성, 예를 들면 호르몬 주기의 영향이라던가 약물 대사 방식의 차이 같은 거요. 이런 게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죠. 그 결과로 여성 환자들이 남성에게 맞춰진 약물 용량 때문에 부작용을 더 심하게 겪는다거나 아니면 심장마비처럼 남성과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의 진단이 늦어진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이 왔다는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성별 차이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불리함이나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군요. 평등을 추구한다는 게 모든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는 또 아닐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드발이 던지는 질문도 딱 거기에 맞닿아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경향성, 이걸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도 동시에 존재하는 차이는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게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평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지점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리더십과 권력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도 우리의 통념을 좀 흔드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동물 세계, 특히 영장류 사회 이야기할 때 알파 수컷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이걸 인간 사회의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 리더십의 어떤 원형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런데 드발은 이런 식의 단순 비교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때로는 좀 잘못된 이해를 낳는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침팬지 사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알파 수컷의 지위라는 게 단순히 신체적인 힘이나 공격성만으로 결정되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개체들과 연합을 형성한다거나 갈등을 중재한다거나 집단의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복잡한 사회적 기술, 또 정치적 능력, 이런 게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힘만 센 폭군은 오래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노보 사회로 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컷들이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사회 전체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암컷들이 연합해서 공격적인 수컷을 제압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리더십이라는 게 반드시 지배나 통제, 공격성하고 똑같은 말일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성별에 따라 딱 고정된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영장류 사회의 다양한 리더십 모델들이 우리가 리더십하면 흔히 떠올리는 그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드발은 영장류 사회의 다른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도 젠더에 대한 우리의 좀 단편적인 생각들에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폭력성의 문제를 보면 어떨까요? 네, 폭력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팬지 사회에서는 분명 수컷 간의 격렬한 싸움이나 때로는 다른 집단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 이런 게 관찰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영장류의 피할 수 없는 본성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옆 동네에 사는 보노보들이 보여주는 그 평화지향적인 사회 운용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네, 그렇죠. 보노보는 갈등 상황에서 공격 대신에 사회적 유대감을 확인하고 긴장을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결국 폭력성의 발현 역시 환경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양육 행동도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대부분의 영장류 사회에서 암컷이 새끼를 돌보는 주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컷에게 양육 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모셋 원숭이 같은 일부 종에서는 수컷이 새끼를 업고 다니거나 먹이를 나눠주는 등 아주 적극적인 양육 참여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침팬지 사회에서도 수컷이 고아를 입양해서 돌보는 그런 감동적인 사례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인간 사회에서는 또 문화에 따라서 남성의 육아 참여도가 정말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양육은 본능적으로 여성의 몫이다라는 통념이 얼마나 문화적인 구성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더 나아가서 성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대를 살펴보면요, 영장류 세계에서도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라든지 또는 매우 강하고 지속적인 동성 간의 사회적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흔하게 관찰됩니다. 이건 성적 지향이나 젠더 표현을 단순히 정상, 비정상 또는 생식, 비생식 이런 이분법적인 틀로 재단하는 게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다채롭네요. 침팬지랑 보노보뿐만 아니라 다른 영장류들의 사례까지 들어보니까 성별과 관련된 행동이나 사회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유연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다양성에 있습니다. 종 내부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종 간에는 더 큰 차이가 있고 또 같은 종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관찰 결과들이 가리키는 것은 명확해요. 인간 사회의 젠더 역할이나 관계 역시 결코 생물학적으로 딱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 풍성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할 핵심적인 교훈은 뭘까요? 몇 가지로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단순히 생물학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속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조건 속에서 해석되고 또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둘째로 과학, 특히 생물학은 어떤 현상이 왜 존재하는지, 예를 들어 특정 행동 경향이 진화 과정에서 어떤 적응적인 이점을 가졌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가치 판단이나 특정 사회 질서, 예를 들어 성역할 고정이라던가 차별 같은 거요. 이런 걸 정당화하는 도덕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과학적인 사실, 이세 영역과 윤리적인 당위, 어트의 영역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차별이나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 구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차례 등장했던 침팬지와 보노보의 놀라운 대조.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인간 사회의 젠더 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연 상태 모델,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친척들조차 이렇게나 다른 사회적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다양성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적인 특징이고 인간 사회 역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관계와 구조를 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봅니다. 물론 드발의 주장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논의가 자칫 성별에 대한 본질주의적 편견, 그러니까 남자는 원래 이렇고 여자는 원래 저렇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여전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발 스스로도 이런 해석을 경계하긴 하지만 그의 주장이 오독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분명 존재해요. 네, 그렇죠. 또한 영장류 연구 결과를 언어나 고도의 문화, 복잡한 사회제도 같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사회에 직접적으로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이 주로 생물학적, 진화적 관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회구조나 권력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역사적 과정, 문화적 규범 등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과는 좀 더 깊이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비판적인 검토까지 고려하는 것이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중요하겠군요. 는 메시지의 핵심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평등은 같아짐을 요구하지 않는다. Equality doesn't require similarity는 점을 아주 힘주어 강조해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피상적인 동일함의 추구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평등과 조화로운 공존으로 나아가는 더 건강하고 현실적인 길이라는 거죠. 네, 오늘 프란스 드발이라는 안내자를 따라서 영장류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인간의 젠더라는 주제에 대해 정말 폭넓고 깊이 있는 생각의 재료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인 경향성이라는 씨앗하고 또 문화적인 토양이라는 환경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복잡하고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엿볼 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네요. 본성대 양육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만들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들어바을은 책 곳곳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공격성, 양육 방식, 공감 능력, 협력의 기술, 리더십 스타일 등등 우리가 흔히 특정 성별과 연관짓는 다양한 행동들의 생물학적인 잠재력 자체는 사실 어느 한 성별에만 딱 속한 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잠재력이 실제로 꽃을 피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발현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기대와 규범, 교육 방식, 그리고 어쩌면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현재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가정이나 암묵적인 기대들이 혹시 성별이라는 틀에 갇혀 개개인이 가진 그 다채로운 잠재력의 발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약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속에 품고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탐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